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하주차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 사람과 차량을 함께 싣는 카페리 여객선도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해양수산부는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를 카페리에 선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데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될지 의문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울진 후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입니다. 승객과 함께 차량도 선적할 수 있는데 최근 전기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전기차 화재가 그리고 주변에도 있다 보니까 불안하긴 한데 여기 해운사에서 정책 따라서 잘 따른다면은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올 들어 이 카페리 여객선을 이용한 전기차는 모두 420대, 울릉도까지 운항 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입니다. 육상과 달리 소방대 전문 진화 인력의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장시간 불이 꺼지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에서 화재가 생겼을 경우에는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장비나 공간 이런 것들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불이 확산됐을 때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바다뿐이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현재 안전을 위해 5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선적하도록 여객선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선적 관련해서는 배터리 충전율 40% 이하로 선적 가능하고 차량과 이격거리도 충분히 둬서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 선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충전율만으로 해상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여서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산지 쌀값이 10달 연속 하락해 수확기를 앞두고 가격 폭락 사태가 우려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20kg에 44,435원으로 지난해 수확 이후 10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0kg으로 환산하면 지난 수확기 때 21만 7천 원에서 현재 17만 7천 원 선으로 4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큰 피해 없이 소멸됐습니다만 30년 뒤에 2050년대에는 흰남노급 태풍이 2, 3년 주기로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온난화로 8, 9월 동중국해 바닷물 온도가 태풍이 좋아하는 28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2년 전 9월 6일 태풍 흰남노 경노입니다. 태풍의 눈이 남서진하다가 동중국해에서 세력을 키운 뒤 곧바로 한반도로 북상합니다. 경주와 포항 경계에 500mm가 넘는 극한 호우를 뿌려 지하 주차장이며 농경지며 철강공단 산업시설을 모두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흰남노 태풍의 힘의 원천은 동중국해 수온. 당시 동중국해 수온은 28.9도였습니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최대 풍속 초속 54m 이상의 초강력 태풍 16개를 분석했더니 모두 동중국해 수온이 27~28도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흰남노급 태풍이 한반도에 올 빈도가 2020년대엔 11년에 한 번이지만 2030년대엔 4.5년, 2050년대엔 2.8년에 한 번꼴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게 보통이지만 동중국해에서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최근에는 세력을 유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래에는 그 슈퍼 태풍들이 세력을 잃지 않고 한반도로 올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2050년대에는 거의 2, 3년에 한 번씩 흰남노급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도 동중국해의 온난화가 충분히 강해져 초강력 태풍의 한반도 상륙 빈도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졌고 태풍이 좋아하는 온도인 28도는 이미 넘어갈 확률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든 안 줄이든 이번 연구는
경북대와 울산과학기술원, 국립기상과학원과 공동연구로 진행했으며 기상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미국 기상학회보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오늘 현대차그룹의 차체 부품 협력사인 대성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성사는 오는 2026년까지 경주 9호 2 일반산업단지에 1,1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플랫폼을 포함한 차체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고 100여 명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장 설립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포항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 훈련 공습 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주민 대피 및 차량 이동 통제를 실시하며 다중이용시설인 북포항 CGV에서는 대피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 통제는 남구 고속버스 터미널 사거리와 북구 두산 위부 사거리에서 포항 온천 구간에서만 오후 2시부터 5분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 즉 PA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의료 공백 사태는 정부 탓이라며 이번 간호법이 의료 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을 심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해지자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던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합법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간호법 관련 법안은 4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선우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 법안 등입니다. 심사에는 합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는 있습니다. 재정법 이름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간호사법을 고수 중이고 야당은 간호법으로 짓자는 입장입니다. 또 여당은 PA 간호사의 법제화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고 야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권 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대구의 한 아기가 응급 상황에서 치료할 의사가 없어 전북 전주에 있는 병원까지 갔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지금의 상황을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면택 협회장은 240만 명이 사는 광역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의료 수요자의 법안 통과 요구가 큰 데다 여야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작용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6일 발표한 사진 공모전 대상작이 지난 2020년 경북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타인의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작 선정을 취소하고 인물부문 최우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제출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사전에 도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도작이나 표절 작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30일까지 후포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상가는 화로 12개소, 선어 11개소, 건어물 4개소, 음식점 3개소 등으로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모집 대상은 12개월 전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내에 있는 울진 구민으로 가점제와 30%와 추첨제 70%를 병행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상반기 포항의 수출액이 구미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경북의 자치단체별 수출액은 구미시가 90억 9,200만 달러로 경북 전체 수출액 가운데 48.6%를 차지했고 포항은 45억 700만 달러로 24.1%에 머물렀습니다. 이어 영주시가 9억 6,600만 달러, 경산시 9억 4,800만 달러, 경주시 9억 2,6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울진군은 죽변항과 후포항의 어선원 숙소에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흉부 X선과 객담 검사 등을 통해 결핵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관리합니다. 지난해 국내 결핵 환자는 1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 결핵 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한 방사능 분석 능력 평가에서 7년 연속 전 핵종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정한 53개 기관이 참석해 토양과 지하수, 바닷물 등 6개 환경 시료에 포함된 전 베타, 세슘 137, 삼중수소 등 11개의 방사성 핵종을 분석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방패장 주변 육상과 해상에서 20억 종의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